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들은 환공이나 문공의 일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세에까지 그 일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저도 들은 게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왕도를 실천해 왕천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선왕 문활, 제환 진문지사 가덕문호. 그래서 제환군과 이 진나라의 이 문공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나라 환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관포지교라고 해서 관중과 포수가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때 이제 그 관중과 포수가가 모셨던 사람이 이 제환공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전국 시대에 칠웅 오패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요. 그 오패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제환공이고 진문공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한 거는 지금 제선왕이 지금 이제 이 제나라이죠. 그러니까 제선왕이 패자가 되는 길, 그러니까 패권을 얻는 길이 뭐겠습니까라고 묻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거기에다 대고 이 공자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맹자 책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짐짓 모른다고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요. 당시에 관중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떤 재상 하면은 관중이다라고 말해도 별로 이렇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왕공도 마찬가지로 이 패자로서 결코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알지 않을래야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난 모른다라고 해버린 거는 나는 그런 패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패도와 왕도가 이제 이 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왕도는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게 이제 왕도입니다. 근데 패도는 내세우기는 덕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을 가짜로 내세운다, 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 패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패도하면은 그냥 이렇게 무자비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패도다 그러면은 어떤 힘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고 그냥 이렇게 독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패도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밖으로 내세우기는 분명히 인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덕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에 기반해서 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충분히 인한 정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맹자가 그런 소리도 하는데요. 지금 왕들은 옛날에 패자들에게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자들이 훨씬 지금 왕들보다, 그러니까 맹자가 살던 그 시대의 왕들보다 훨씬 좋은 정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어에도 보면은요, 공자가 관중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그 그릇이 작다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관중 정도면 어질다라고 할 수 있지 하면서 그걸 두 번이라고 합니다. 여기인. 그 정도라면 인하다라고 할 수 있다.
어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할 정도로 이렇게 관중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근데 그 관중이 누구냐면 다시 말해서 패도를 이루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도라고 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자가 왜 그렇게 관중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했냐면 관중의 힘으로 중국 천하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중의 능력으로 중국이 평화를 이렇게 가져왔으니 그 정도면 어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관중과 이제 이 환공 너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래 관중이 환공을 모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셨던 사람은 친구인 포수가였는데, 그리고 관중은 오히려 환공과 이 적수인 사람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이지만 둘이 이제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근데 환공이 이겼죠. 그래서 이 관중이 모시던 사람께 패하고 관중도 역시 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포수가가 제환공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 나라 이 상태로서 만족하신다면 저를 제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관중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공이 그 포수가의 말을 받아들여서 관중을 제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중과 이 환공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한 번 쓴 뒤로는 환공이 이 관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상의 자리를 맡기고 또 관중도 능력 발휘를 해서 환공을 이 패자의 자리로 올려주고 그 시대에 중국의 어떤 평화를 가져오죠. 그 부분을 공자가 높이 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침략도 막아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관중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이 외부의 민족들처럼 그런 오랑캐가 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관중을 높이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의 그릇은 작다라고 또 한편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맹자에 보면 뒤에 이제 이 맹자가 왜 그러면 이 공자는 관중의 그릇이 작다고 했을까? 이게 맹자의 어떤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 한 소리는 그겁니다. 그 정도로 주군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고 또 그 정도로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었고 또 제 나라만큼 그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서 할 수 있었다라면 패자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왕천하. 그러니까 왕도를 실시했어야 될 텐데 왕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가 아마 이렇게 그릇이 작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관중을 대하는 관중에 대한 태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왕도를 실시했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었을 때 맹자는 이 지금 제환공과 진나라 문공 이 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한 것은 이 맹자 당신은 결코 패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왕도만 관심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거죠. 괜찮으시다면 왕도를 실천해 왕천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선왕이 묻습니다. 덕이 어때야 왕천하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제선왕도 지금 왕도의 의미가 뭐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덕이 어때야? 그래서 지금
이 왕도의 핵심은 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선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인민들을 보호해 주면서 임금 노릇을 한다면 아무도 그가 왕천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사랑이 묻습니다. 과인 같은 사람도 인민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선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앞에 이제 이 앞에서 양해왕과 양양왕을 봤는데 뭐 양양왕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양해왕도 그렇게 지금 이 맹자와 이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이 적수가 되지 못했는데 여기 지금 제선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왕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호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대청 위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대청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께서 그를 보시고 물으셨다지요.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지요. 이 소를 잡아 피를 종에 바르는 의식을 치르려 합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 말씀하셨다지요. 그 소를 풀어주어라. 소가 벌벌 떨면서 죄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나는 참아 보지 못하겠구나. 그 사람이 물었다지요. 그러면 종에 소피 바르는 의식을 그만둘까요? 그러자 임금님께서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느냐? 양으로 대신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자, 그러니까 맹자가 지금 제선왕이 과거에 했던 일을 지금 들어서 지금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서 이 원문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에 보시면 신문지호울왈 왕좌어 당상 유견의 과당하자 왕견지왈 우하지 대왈 장이 흔적 왕왈 사지 그 다음입니다. 오 불인기 곡속 약 무제의 취사지. 자, 이 부분입니다. 오 불인기 곡속 나는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것이 곡속은 이제 옹송거리는 거거든요. 이 다다다다 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데 사지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걸 줄여서 불인지심이라고 합니다.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이 인자를 넣어서 불인인지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이 불인인지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 그래서 불인지심이 이 맹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이 불인지심과 이 성선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질문을 하니까 제선왕이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충분히 왕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민들은 모두 임금님께서 소를 아끼느라 그랬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정말로 임금님께서 차마 그 소를 볼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이거죠. 차마 그 소를 볼 수 없는 마음. 불인인지심입니다.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아니, 이 소를 잡아서 종에 이 피를 바르는 그 의식을 없애라고 했으면 아예 없어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 양을 잡아서 대신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킥킥 웃고 있겠죠. 참 너무도 쪼잔하다라고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자, 백성들이 그래서 이 왕을 지금 제선왕을 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맹자는 그것을 보고서 아니 이거는 왕이 충분히 이 왕도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선왕이 말했다. 그렇군요. 정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인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라가 비록 작지만 내 어찌 소 한 마리를 아까워하겠습니까? 소가 벌벌 떨면서 죄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기에 소 대신에 양을 쓰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왜 그러면 양을 쓰라고 했냐에 대해서 지금 결판이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맹자가 묻습니다. 인민들이 임금님께서 소를 아끼느라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임금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과 바꾸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임금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양을 그러니까 소 대신에 양 쓰라고 하니까 쪼잔하다고 생각했겠죠. 소가 죄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임금님께서 치긴히 여기셨다면 어찌하여 소와 양을 굳이 구별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맹자가 지금 하나 지금 밀고 들어옵니다. 이 제선왕에게 불쌍해서 했다라면 왜 양은 불쌍하지 않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선왕이 말합니다. 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거 정말 무슨 마음이었을까? 나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양으로 바꾸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인민들이 내가 소가 아까워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이제 멋쩍은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질무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소가 벌벌 떠는 모습은 보셨지만 양은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또 구별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건 뭐 맹자가 너무나 좀 이렇게 가볍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유학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보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공연한 소리가 아닌 게요. 지금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요즘에 그 코로나가 계속 한창인데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아는 나라들에서도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것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 있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마음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하고 아주 멀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잘 쓰이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게 유학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학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물론 이게 이제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틀린 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인 태도들이죠. 멀건 가깝건 다 똑같은 건데 어찌 이 가까운 것에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을 올바르다고 하겠느냐라고 비판할 겁니다. 물론 유학도 그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가까운 것에 마음을 쓴다고 해서 그것에만 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곧 나오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가 벌벌 떠는 모습은 보셨지만 양은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나 짐승들을 대함에 있어서 군자는 그것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마당엔 그것들이 죽게 되는 꼴은 차마 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도 또 차마가 나오죠. 그들의 소리를 들은 마당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푸죽간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인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시경에 다른 사람이 지닌 마음 내가 헤아려 아노라 하는 가사가 있는데 바로 선생님을 두고 쓴 가사인 듯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고서 그렇게 한 까닭을 찾아보았는데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제선왕이 왜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라고 했냐에 대해서 제선왕은 할 말을 못했죠. 근데 지금 맹자가 그 마음을 대신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자 내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코 인색해서 소 대신에 양을 쓰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선왕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데 이 마음이 왕찬하는 어질매 들어맞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과 도대체 왕천하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 계속 꼬치꼬치 묻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맹자가 그랬었죠. 이 마음이 있으면 왕천하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밝혀달라라고 지금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제 힘은 무게가 3,000근 나가는 것은 너끈히 들 수 있지만 한 개의 깃털은 들 수 없고 제 눈은 가을철 털끝은 잘 볼 수 있지만 술에 가득히 실은 뗄나무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임금님께서는 그 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누구라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천만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맹자가 말합니다. 지금 임금님의 은혜가 새와 짐승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판에 임금님의 공이 인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유독 무엇 때문입니까? 자, 이 소리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소에게도 미치는 그 마음이 왜 소보다 훨씬 더 귀중한 백성들에게는 가지 않느냐라고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한 개의 깃털이 들리지 않는 것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에 가득 쌓인 뗄나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로운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 왕천하를 하지 못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원문의 이 끝부분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자, 고 왕지 불왕 불이야 비불능이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왕지 불왕,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불의와 불능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유와 즐김을 구별했죠. 여기서도 맹자가 또 불의와 불능,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왕지불왕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앞에 왕은 지금 명목적인 왕이겠죠. 그 다음에 불왕은 명목적으로 왕이라면 그 왕에 걸맞는 정치를 해야 될 텐데 걸맞는 정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지불왕이라고 합니다. 걸맞는 왕을 하면 왕도를 해서 왕천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깔려 있겠죠. 근데 지금 소에게 갔던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까지 간다라면 백성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이 제선왕을 따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맹자가 지금 제선왕을 살살 지금 이 왕도를 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여기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제선왕은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꼴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또 말합니다. 태산을 옆에 끼고 북쪽 바다를 뛰어 건너는 것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꺾어드리는 일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왕천하를 하지 못하는 것은 태산을 옆에 끼고 북쪽 바다를 뛰어 건너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앞에서 그랬죠. 지금 소를 아끼는 마음, 차마 어쩌지 못한 죽이지 벌벌 떠는 그 소를 그냥 죽게 내버릴 수 없는 이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쓴다라면 지금 왕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능력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부캐를 뛰어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 꺾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능력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 노인을 대접하는 마음을 써서 다른 사람의 노인을 대접하고. 자, 이겁니다.
자기 집 노인을 대접하는 마음을 써서 다른 사람의 노인을 대접하고, 그래서 미루어서 이 마음을 저기까지 미루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었죠. 지금 보이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만 유학은 늘 보이는 것, 나와 가까운 것, 여기서 이게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면 당연히 가까운 것,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마음을 확장하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확충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가득 채우고, 또 채워졌으면 더 확장해서 또 채우고, 또 다 채워졌으면 더 확장해서 더 채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해, 그러니까 천하가 다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호연지기로 맹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유학,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지금 가까운 것은 머물러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저 보이지 않는 데까지 확장해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자기 아이 돌보는 마음을 써서 남의 아이를 돌보십시오. 똑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굴리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시경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모범이 되고 그 덕이 형제들에게까지 미치고 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네. 자, 그렇죠. 일단 아내에게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형제들에게까지도 그대로 가고, 그리고 나라 전체 사람들에게까지 가야 된다. 이게 유학이죠. 이게 지금 확충이고, 또 다른 식으로 축이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한다. 축이급인, 이런 예소를 쓰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인민들을 대한 것을 노래한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키우면 온 세상을 보존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어 키우지 않는다면 처자식도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선하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소 한 마리를 아꼈던 그 마음, 그 소 한 마리가 벌벌 떨면서 이 사지로 가는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측은한 마음이죠. 측은지심을, 그거를 확장해서 지금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어라.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칼에 찔려 죽고 있는, 그럼 벌벌 떨고 있지 않는가. 근데 왜 그건 안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확장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천하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받들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중국에 있는, 천하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나라를 지켜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소 한 마리는 아끼면서 사람은 아끼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소리를 지금 재선하게 또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심지어 처자식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 목숨 하나도 보존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하극상과 반란과 이런 일, 횡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맹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합니다. 옛 성인들이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났던 까닭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닌 마음을 잘 밀고 나가 채운 것일 따름입니다. 이게 지금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닌 마음, 다시 말해서 제선왕이 가지고 있었던 불인지심이죠. 그 마음을 확충하니까 성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선왕 당신도 그 마음을 확충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소리이죠. 더구나 왕이니까 이 경우는 이제 성인에서 끝나지 않고 성왕이 되겠죠. 그래서 유학이 늘 꿈꾸었던 게 어떻게 하면 성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룩한
임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지금 제선왕에게 성왕이 될 것을 지금 맹자가 촉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임금님의 은혜가 새와 짐승들에게 미치고 있는데 임금님의 공덕이 인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유독 무엇 때문입니까? 좋을 때 달아본 뒤에야 가벼운가 무거운가를 알고 재본 뒤에야 짧은가 긴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그것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자, 뭘 헤아려 보라는 겁니까? 잘 재보라. 아까 앞에서 제선왕의 마음이 두 가지로 지금 갈리고 있었죠. 하나는 그냥 순수하게 불인지심, 벌벌 떨면서 죽을 자 사지로 가는 그 소를 보지 못하겠던 마음, 그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제선왕을 조롱하는 것들이 있었죠. 쪼잔하다, 째째하다, 인색하다라고 하는 이거 있었습니다. 지금 맹자가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봐라. 당신 한번 정말로 당신 마음속에 그 서로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인색하고 쪼잔해서 그렇게 바꾼 건지 한번 잘 따져보고 재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혹시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인민과 신하들을 위태롭게 하고 제후들과 원한을 쌓은 뒤에야 마음에 쾌감이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리는 불인지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만들고 제후들하고 원수 만들고 막 이럴 때 당신은 즐겁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이 원문을 좀 앞에 조금만 보면은요. 노, 오노, 이급, 인지노, 유, 오유, 이급, 인지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칠 급자가 있죠. 지금 이 미칠 급자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하던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넓혀야 된다. 이게 지금 유학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 사람 막 죽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거는 뭔가 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내 어찌 그런 일을 쾌감이 생기겠습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제선왕도 지금 이제 본심이 슬쩍 이제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양해왕도 본심이 나중에서야 나왔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요? 제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왕은 웃기만 할 뿐 말하지 않았다. 자, 이 뒤에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